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수시가 2차, 지금 1차 면접 발표가 나고 있고, 2차 면접이 이제 불과 의예과 기준으로 해서, 서울권대학 의예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지금 수능이 11월 14일 날 이제 치러지죠. 수능도 불과 지금 촬영 기준에서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자, 전국에 있는 수시, 또 정시 수험생 여러분, 2025학년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저 권현 선생이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 강의하고 5번 강의하고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정시 생계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2026학년도서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죠. 물론 고교학점제는 그 전까지 경기도권, 그다음에 지방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교학점제는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권에 있는 대학도 고교학점제 시범 선도 고등학교라는 명목하에 이미 고교학점제는 사실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2025년, 다시 말하면 2026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에 전면 시행이 됩니다. 자, 고교학점제하고 기존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벌써 분야별로 조목조목해서 1년 전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그거를 좀 찾아보시고요. 오늘 강의에서 제가 고교학점제와 일반 고등학교의 커리큘럼, 기간의 커리큘럼하고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또 내가 학생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다는 거, 대학처럼. 두 번째, 고교학점제에는 진로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이라는 과목들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국제학교,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수능이 안 들어가는 전형의 서류, 상기부 대체 서식을 준비하는 방법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국영수사과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진로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심화 과목들이 생겨요. 근데 이 심화 과목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원관들이 서류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뭐냐, 그동안의 이 학생의 탤런트, 그 학생이 성장 가능성을 예전 한 3, 4년까지만 해도 창체 활동을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영수사과의 학업 역량은 학업 역량대로 평가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정성평가에서 이 학생이 의대에 가려고 그러면 A라는 학생이 왜 의예과에 오고 싶은지, 의예과에 와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의 동기는 무엇인지, 이 학생이 동기가 있다고 하면 말만 하고 아무것도 3년 동안 안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교과 외에 창체활동, 봉사, 진로 등등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학생이 의예과에 오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봤어요. 근데 그 활동이라는 게 봉사, 창체활동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진로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이 생겼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 3, 4년 전보다 계속 변해왔죠. 봉사나 창체활동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로선택 과목 안에, 그것이 심화선택 과목 안에 하나의 과목으로서 이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인 혹은 정량적인 평가 자체가 이제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과목으로 들어왔다. 그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게, 저번 강의에서도 제가 서울대학교 검정고시 학생들 음대 갈 때 어떻게 음대에 맞는, 어떻게 국악에 맞는 생계부 대체소식을 만들어야 되냐 말씀을 드렸죠. 평가하는 서울대학교 혹은 다른 대학교도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를 하는, 입학사항과의 평가하는 이 수시 안에서의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내가 앞으로 음대를 가던, 내가 앞으로 의대를 가던, 내가 앞으로 카이스트나 디스트나 유니스트를 가던 내 전공 분야에 맞게 내가 앞으로 어떤 거를 연구하고 어떤 거를 고민하고 어떤 거를 했다는 그 활동들을 프로젝트라는 과목 안에 넣어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입학사원들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영미문학을 갖고 의대에 갈 수 있는 프로젝트나 의대 갈 수 있는 내용을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그 수시 체제는 결국 학생부를 근간으로 해서 학생을 본다는 거거든요. 물론 수시는 수능이 0%, 수능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수능이 좀 들어가요, 최저가. 근데 수시는 교과 말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이 0%,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서울대를 근간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이번에 정시 대체 서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먼저 올려드릴지 아니면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가지 영상이 지금 다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찍을 이 영상은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정시 2026학년도에 정시 수능에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그동안 서울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2026학년도에 늘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고2 학생들이 고3이 돼서 수능을 보는 바로 내년입니다. 그럼 이 어떤 추세가 뭐냐? 결국은 그동안은 암기 위주의, 그동안은 어떤 뭐 굉장히 어려운 뭐 난이도 문제 위주의, 다시 말하면 수능이라는 노직 자체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노직을 길러내는 것보다는 기술을 연마하는, 스킬을 연마하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이었는데 결국 서울대를 필두로 해서 수능, 그다음에 한양대 앞으로 연세대 앞으로 고려대 등등 더 앞으로 이제 많아질 겁니다. 내년부터 2026학년부터 바로 2025년부터 이 정시에도 이 학생이 얼마나 행간에 근간에 행간에 우리 학교에 오기 위해서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의 생계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정시에서도 생계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입시 구조 자체가 앞으로 뭘 얘기하냐 이걸 통해서 생계부 위주의 어떤 수업 위주의 이 수업이라는 게 국영수사과를 탈피해서 여러분 동네 고스파원 가면 맨날 가리키는 게 국영수사과잖아요. 국영수사과를 가리키는 걸 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국영수사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국영수사과를 넘어서서 그걸 갖고 융합해서 내 진로에 맞춰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길러야 됩니다. 제 수업을 아마 들은 우리 학생들,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제가 말하는 수업이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이 수업은 절대로 꿈과 동기와 어떤 뭐 동기 형성과 이런 수업이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놓고 구체적으로 의대에 가는 학생은 이 프로젝트의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기의 동기 목표 안에서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가 결론을 내서 그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하면 학교에서 하는 거고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검정고시 학생들은 따로 해서 증빙투에 증빙을 받아서 대체 서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해외고나 국제학교에서 이런 과정이 따로 커리큘럼이 없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저랑 같이 해서 그것을 수업에 넣어서 수업과 연관을 시켜서 성적표에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앞으로의 그동안의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정보를 모으셔서 내가 준비하고 우리 아이가 가야 될 대학과 학과가 있으면 발빠르게 3년 전부터는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부랴부랴 그때 와서 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생계부 대전식 보면 기간이 나오잖아요. 2년 반 동안 3년 동안의 기간이 잡혀야 되고 두 번째 그 내용이 수능을 안 보고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 내용 프로젝트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맞게 그 평가 요소도 서울대면 서울대, 연세대면 연세대, 고려대면 고려대, 한양대면 한양대, 뭐 경희대면 경희대 등등의 그 대학의 평가 요소에 맞게 세 번째 그걸 통해서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아이가 프로젝트의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길러진 견해, 포인트 오브 뷰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생각이 제시문 면접을 풀 수 있게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해본 결과 1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학생을 가리키면 굉장히 빠듯해요. 특히 의예과 그렇습니다. 뭔가를 선생님이 많이 해줘야 되고 그만큼 실적을 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많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악조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들면 좋은데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학생이 열심히 했을 때야 1년 동안에 제 걸 다 가져가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1년 동안에 해도 빚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디 말씀드리면 이번 겨울방학 때 빨리 결정을 하셔서 내가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수능 안 보는 수시로 우리 아이를 넣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2년 반 정도,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로드맵을 저하고 함께 하셔서 준비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말씀을 왜 드리냐, 정시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수능을 이런 게 이제 수시 영역인데 물론 정시 수능의 생계부 평가, 학생부 평가는 수시처럼 이렇게 정말 까다롭거나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그 근간과 기준은 비슷합니다. 특히나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 수능을 봤을 때 검정고시 학생들 수능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봤을 때 이 생계부 평가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생계부가 없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생계부 대체 서식이 없다면 지금부터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려대, 서울대, 그다음에 한양대, 연세대 고학생들은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잡히고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같이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 정시 보이시죠? 수능 위주 전형 학생부 반영 대학 증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22일 날 난 기사고. 이제 올해는 서울대, 내년에는 고려대가 성시 수능에 학생부를 반영한다고. 이 학생부는 교과만 반영, 성적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행간의 의미를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행간의 의미가 뭐냐? 이들이 평가하는 학생부의 정성적 평가가 뭐냐? 정량적 평가가 기준이 뭐냐? 수시에서 평가하는 기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물론 수시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전공 적합성을 더 넓히는 부분이 들어가서 더 심화적이죠. 그래서 중앙대학교나 이런 대학을 보면 탐구형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 정시에 들어가는 것은 평가 기준 자체는 교과 성적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행간의 의미는 수시 거를 가져오지만 이 지금 정시의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그리고 학생부와 대체 서식의 그 어떤 평가는 기준은 뭐 프로젝트를 크게 많이 해서 넣는다는 것보다는 교과를 갖고 어떻게 이 학생이 잘 들으세요. 왜 이 교과를, 이 수능을, 이 검정고시 과목을 선택했으며 아니 선생님 검정고시 보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과목을 선택해야 돼. 아니요. 제가 아마 그 영상이 먼저 나갈지 영상이 먼저 나갈지 모르겠지만 두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짝을 맞춰보세요. 하나는 제가 미리 찍어놓은 서울대학교 이번 2025학년도 생계부 대처서식, 정시 생계부 대처서식 만드는 방법을 제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시면 그걸 보시고 그걸 먼저 보시면 또 이걸 보시면 돼요. 기준이 뭐냐? 왜 수능도 이제는 내가 경영학과를 가야 하냐? 아니 점수가 돼서 그냥 점수 맞춰서 가는 게 수능인데요. 물론 맞죠. 수시하고는 다릅니다. 수시는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해도 의대 안에서의 전공 적합성에 맞는 과를 세부 전공을 정해서 그걸 갖고 생각을 확장시키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MMI 면접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정시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생계부가 들어가는 정시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게 수능이 맞지만 그래도 내가 왜 경영학과를 가야 하냐? 내가 서울대를 들어서 왜 내가 국문과를 가야 하냐? 내가 연세대학교를 맞춰서 내가 왜 심리학과를 가야 되나 등등 점수에 맞춰서 가는 곳이 정시이긴 하지만 또 그 점수가 안 나와서 못 가서 다른 과로 전향할 수 있겠지만 생계부를 만들 때와 생계부 대처서식을 만들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내가 이 과목을 골라서 들었고 이 과목을 골라서 들은 이유와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심리학자가 되는데 혹은 내가 경영인이 되는데 혹은 내가 국어국문학과에 가서 문헌을 탐구하는 뭐 연구자가 되는데 등등 그거에 내가 어떤 성장 과정에서 이거를 들었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게 키워졌고 뭘 깨달았다는 이 삼박자는 수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과 정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죠. 이거 정시의 생계부 평가의 평가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더 심학 과목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건 수시고 정시는 그렇진 않지만 교과를 통해서 내가 그 의미, 경험의 어떤 이유 그걸 통해서 내가 A라고 하는 목표, 경영인도 되게 많죠. 문화 마케팅 경영인, 스포츠 마케팅 경영인, 뭐 사회복지를 위한 경영인 등등의 이 학생의 서사의 이야기가, 동기가 이 수능 과목과 검정고시 과목과 여기 연결된다는 거예요. 일반 고학생들이면 내가 선택한 진로 선택 과목과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심화 선택 과목에서 내가 이거를 왜 정했고 이유가 있어야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이유가 희미하거나 없는데 대학의 연세대, 한양대, 서울대,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혹은 교과전형으로 붙은 학생들을 보면 성적도 좋고 프로젝트도 잘했고 의미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내가 왜 이 직업에, 이 전문 분야에, 이 학교에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 학생만의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없는 학생들은 없어요. 붙은 학생들 보면.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실전에서 가르쳐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게 접해지고 그게 정해져야 동기가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의미를 거기에 대한 평가 기준에 맞는 서사를, 세특을 생계부 대처서식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내용을 서울대 같은 기준 이번 2025학년도 정시는 20장, 수시는 30장에 내용을 증빙서류와 함께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입학사항관들이 봐요. 어디에서? 정시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가서 국어, 영어, 수학을 들어서 공부를 하되 거기에 대한 내가 이 의미, 내가 이걸 왜 듣는지 그냥 점수 따라 듣는 거죠. 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죠. 근데 미안하지만 이런 학생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세상이 벌써 바뀌었어요. 강산이 변해도 지금 2번이 변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가서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주위를 둘러보면 원래 다니던 모습학원이니까 거기 선생님이 성적을 올려주던 안 올려주던 거기에 세뇌당해서 다니는 아이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내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시도 이제는 생기부가 들어간다는 거고, 그래야 정시에서도 이제는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 학생들 수능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특히 의대를 수능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의대 정시에서의 수능에 뽑는 의대의 인원과 수시에서의 우리가 뽑는 서울권 의대의 인원에서 수시가 더 정시보다는 의대 인원이 더 많이 뽑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도 좀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인드와 그런 시간과 이런 자세와 이런 노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된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서 의대를 같이 또 카이스트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큰 전략입니다. 이제는 수능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정말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근데 이것이 모든 게 다 타임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그 타임을 놓치지 말고 정말로 프로그램을 잘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돼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서 뭐 정시가 됐던 수시가 됐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그 의미를 갖고 대학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볼게요. 내년에 정시 치는 우리 학생들, 생기부가 없는 학생들 혹은 생기부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한 개 추가, 종합대학 기준 내곡 증가 그랬습니다. 각 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 신입학 전형 계획에 따르면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 중 다수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기존에 올해 서울대 고려대 외에 두 가지 대학이 연세대 한양대가 추가되어 2026년 바로 내년입니다. 학년도로 치니까 2025년에 4곳으로 증가했다. 2026학년도는 현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정시 모집 유형을 발표할 때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위 4개의 대학을 제외하고 더 확대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추세고 하나의 불이 붙는 거죠. 그럼 2007학년, 2028학년도 고교학점대와 맞물려서 수능에서도 학생부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서론에 굉장히 수시와 같이 여러분들 비교를 하면서 짧은 어떤 시간에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같이 들어갑니다. 학생부를 의미한다는 것은, 반영한다는 것은 무조건 학생부 교과를 반영한다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 정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양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능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수능으로 정말 대학을 가야 한다고 정한 학생들도 수시가 아니라 수능으로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정보들을 전문가의 노하우가 있는 경험이 있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 부분을 따라서 프로그램으로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환경이 돼버렸고 제가 이 말은 이미 10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바라봤던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면 정시도 굉장히 지금의 수능하고는 다른. 그러면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선생님? 지금 준비할 거는 그 아웃풋이 수시, 정시 이렇게 아웃풋은 그렇지만 결국 암기하고 외우고 딸딸 외우는 능력만 준비해서는 안 되고 밖에 나가서 그 능력만 갖고 있으면 다 져요. 지금 저는 대학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개발을 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고 이미 봐왔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내 아이가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남의 어떤 스케줄대로 사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시장을 개척하고 내가 선구자로서 그 분야를 내가 개척하고 선도하고 내가 없는 어떤 시장을 개척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어떤 뭔가를 창조하고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그런 학생이 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사는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암기 위주의 암기력 외에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남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익히셔야 대학도 가고 대학에 가서 앞으로 취직하고 취업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시장을 개척할 때 이 능력이 그대로 고스란히 쓰이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한양대학교 정시학생부 종합평가 내용에서 수능 가나 다군 일반전형, 수능 가나 특별전형인데 볼게요. 한양대학교는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이수 및 교과 과목 선택 성취도. 왜 선택했냐? 성취도는 어떻게 되냐? 물론 공부는 잘해야겠죠.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맞으니까.
학생부 업문자의 종합평가는 이제 우리 검정고시나 해외고. 근데 사실 국제학교나 해외고 학생들이 수능 보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저도 국제학교나 해외고 학생들이 어거지로 수능 보는 거 저는 사실은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고 봅니다. 간혹가다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대학만 바라보고 아이는 사실은 수능은 아닌데 자신은 없는데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 때문에 수능을 보라고 하는 부모님도 가끔 있어요. 국제학교 해외 학생들 중에서. 근데 저는 그게 성공한 케이스를 거의 못 봤습니다. 국제학교 해외고는 수능하고는 선천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처음에 그럴 거면 국제학교나 해외고를 가지 말고 일반고를 가거나 특목고를 가거나 한국학교를 갔어야지.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이미 수능하고는 결별입니다. 그럼 수능을 안 보는 수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저는 여태까지 몇몇, 한두 명, 세 명 이렇게 정말 다른 어떤 로드맵을 짜서 좀 어거지스럽게 가는 걸 보긴 했는데 그렇게 성공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자, 학생부 없는 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 그래서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 고등학교, 외국 도교 학생들이나 국제학교 학생들은 수능은 좀 많이 안 볼 것이고,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수능 성적에 의한 비교 학생부 평가 성적 산출입니다. 반영 방법. 이게 뭐냐? 아, 수능을 잘 보면 수능 성적만 그가 갖고 평가를 한다. 아니요. 아까 제가 초기에 시작할 때 도입부에서 수시의 평가 기준을 말씀드렸듯이 이걸 왜 국어를 골랐으며 아니 과목이니까 그냥 들었죠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경영학과를 갈 거면 내가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공학 쪽으로 갈 거면 건축공학이면 건축공학 내가 어떤 뭐 생명공학이면 생명공학에 이 파트에서 이 부분이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맞기 때문에 이걸 수능에서 들었어도 난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는 그 교과목에 대한 수능이나 검정고시 성적이나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에 대한 활동과 그 내용을 적으라고 돼요. 이게 이제 일반 학생들한테는 세특이고 우리는 세특이 없어 선생님이 세특을 안 적어주니까 생기부 대처 소식에 그 내용은 우리가 적어야죠. 내용이 있어야죠. 보이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를 적어야 돼요. 그게 활동과 내용입니다. 단순히 그냥 수능 성적에 의한 비교 학생부 종합정원 성적 산출 성적만 써서 그 성적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반영 과정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 인식한다. 위 4개 대학 중에 서울대 한양대는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고려대 안산대는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대학 중 고려대는 교과 우수전형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시와 동일한 교과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그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스펙이나 프로젝트의 내용이나 프로젝트의 질이나 난이도가 낮죠. 교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할 것은 정시에 고려대학교에서 수시 교과 전형의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정성과 정량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수능에 결국은 수시의 영역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생기부가 평가된다는 얘기예요. 등급별 환산 점수와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 비율을 활용한 계산법을 활용해서 교과 반영 영향이 4개 대학 중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니까 교과니까 성적만 들어간다. 아니에요. 성적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 세특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 서식을 만들 때도 우리는 세특이 없잖아요. 성적 생계부가 없으니까 검정고시 학생들 거기에 대한 것을 서울대 기준 20장을 내가 증빙 서류와 함께 그거를 쓸 수 있는 기간과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음대도 마찬가지고 검정고시 음대도 우리가 음악을 하는 학생들, 클래식을 하는 학생들 보면 악기다 연주, 악기 레슨, 거기 실기에 굉장한 시간을 우리가 쏟을 수밖에 없지만 보면 서울대학교에서도 뭐예요? 그 실기만 보고 가는 게 한예종은 실기만 보고 가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실기만 보고 가지 않잖아요. 실기 1차 보고 2차에서 서류, 생기부 없는 학생들은 생기부 대체 서식. 그래서 올해까지는 생기부 대체 서식 2차에서 60%, 40% 2차 실기. 내년 2026학년도가 되면 서류 50%, 2차 실기 50%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세대의 경우 정량평가를 실시하되 수시 학생 교과 반영과는 그 방식이 연세대는 다르대요. 전형 총점이 1000점을 기준으로 5%에 해당하는 5점 만점으로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성적에 40점을 기본 점수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 평가가 총 10점으로 상대로 0이 작은 편이다. 하지만 뭐 연세대학교 내년에 한다고 그래요. 아직 지금 첫 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점으로 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수능에서 수시라면 뭐 10점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 절대 10점 잡지 않습니다. 지금 의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28대 1 정도가 났어요. 경쟁률이. 많은 데는 30대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10점이요? 그건 한 해가 땅 차이입니다. 수시도 그런데 하물며 정시는 1, 2점 갖고 나눠지는 거거든요. 이 10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또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총 7점으로 진로 선택 과목은 3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내가 수시를 하지 않고 수능을 보는 학생이라고 그래도 전략적으로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을 뭘 듣고 심화 선택 과목을 뭘 듣고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서부터 시작이 안 되고 노드맵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수시만 해서 아니 수능만 해서 대학을 간다고 생각해도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노드맵을 짜야 되고 수시는 더 노드맵을 잘 짜야 되고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정시도 이제는 그렇게 꿈뻑꿈뻑 진짜 가서 그렇게 동네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전반적으로 내 어떤 대학 입시에 대한 노드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놀라요. 가서 이렇게 좀 보면 고3인데 이제 되는데도 교과가 뭔지 중합이 뭔지 수능이 뭔지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수업만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자꾸 밖으로 이 어떤 정보를 알리고 목소리를 제가 내는 이유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좀 새로운 걸 보고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걸 얘기해주는 선생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고 그럽니다. 몰라서 그냥 그 시간을 놓치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앞으로의 이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이 학생들이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방향들이 그때 이걸 조금만 알았으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흘러간 시간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곧 수업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전략을 짜세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정시 지원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성적도 교류해야 교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쓰신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니까 내신 잘하면 되겠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잡아야 돼요.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입학사관관들은 교과 성적만 보지 않아요. 교과 성적 정량평가로 90점이면 90점, A등급이면 A등급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이거를 왜 듣고 여기서 이 학생이 이걸 통해서 뭐를 느꼈고 하는 것을 세특에 나오길 바라는데 선생님들도 세특을 쓰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뭐 학부모님 학생들도 보시겠지만 학교에서도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연구하시고 굉장히 많이 그 지도 받으신 거 아는데 그 교육청으로부터 실전에서 하는 것과 이론을 적용하는 건 또 다르고 저기서 정말 그 세특의 묘미가 뭐냐면 정말 애들을 대학을 학교에서 보내려면 아이 하나하나의 것을 다 알아서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맞게 좀 써줘야 됩니다. 이 써준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은 우는 아이 더 준다고 해서 매번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내 얘기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아이한테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아이보다는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를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선생님도 그런 아이에서 먼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용 없는 그냥 빈 생기부만 자꾸 나오는 건데 앞으로 수능에서도 이렇게 생기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하나 내가 정말 개인적인 1대1 선생은 아니라고 해도 그 아이가 뭐 음대를 가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 아이가 경영학과를 가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 아이가 뭐 다른 학과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 아이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너무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 아이가 이 말하는 것을 이 선생님이 잘 채택에 녹여주면 쓰는 방법들이 있어서 입학관관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미사여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딱딱딱 이 아이가 왜 했고 이 아이가 이걸 통해서 뭐를 했고 한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 아이가 길렀는지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정말 더 중요한 건 꿀먹은 벙어리로 가만히 있는 아이들. 그 중에서 정말 꿈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아이가 그 아이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꿈도 있고 한데 말하지 못해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좀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교과목 선생님들이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어떤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세특이 중요하고 생기부 대처서식의 내용들이 중요한데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아이들은 너무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내 제자들이고 내가 교단에 섰다는 것은 그 제자들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국에 아이들이 어디가 있고 저 어떤 아이들이 이게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저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저한테 와서 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 학생들은 제가 가르쳐 주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뀐 환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대체 수시 지원에 집중하고 수시 지원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다. 바꿔 말하면 교과 성적이 우수하면 정시 지원. 이것도 틀렸습니다. 교과 성적이 물론 우수해야 되지만 생계부가 그 교과에 따른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따른 그 생계부의 내용들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안 쓸 수도 있고 몰라서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몰라서 안 쓴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결국은 이 어떤 기사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수능을 보는데 공부도 잘해야 되는구나. 내신 따자. 그것도 물론 맞지. 근데 그 내용은 생계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계부에 대한 내가 아까 말했던 뭐 경영학과면 경영학과에 대한 동기, 고른해서 그 과목을 들은 이유, 그걸 또 내가 깨달은 거. 그게 이제 전공하고 내가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겠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야지. 물론 수능이라고 해도. 수능 같은 경우는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을 좀 해놔야 됩니다. 그것까지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수능도 잘한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이 이 얘기만 듣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건 쓰긴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그 내용을 좀 판가름을 잘 그 속뜻이 내용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결국 4개의 정시 지원에서 학생부 교과가 우수한 학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학생부를 반영하는 것만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뭐 수능 위주 전형 글자고 해도 사정에 관해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물론 이건 맞아요. 수능이 큽니다. 하지만 적은 퍼센트라고 해도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 학생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능 앞으로 2026학년도에 뭐 한양대, 연세대, 뭐 서울대는 지금 하고 있고 고려대 이렇게 되는데 더 앞으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수능이기 때문에 수시처럼 큰 비중의 학생부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10.5점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이거를 일반고 학생들보다도 검정고시 학생들 누가 말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검정고시 학생들 중에서 수시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수능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 이 수능에서의 생계부 대체서식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 내후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의 수능으로도 수시뿐만이 아니라 수능으로도 평가를 학생부를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좋은 정보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